그래서 내가 어떤 질환인지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졌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치료 방법도 각 질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원장님? 맞습니다. 그 질환에 따라서 뭐 디스크냐, 협착증이냐, 한 마디의 부분이냐, 뭐 추관과가 같이 협착이 같이 동반이 돼 있느냐, 네. 관절 자체가 많이 상해서 흔들림, 불안정성이 동반이 돼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소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 이제 원칙적으로 척추 치료함에 있어서 수술이라든가 시술을 먼저 원칙적으로 시작을 하지는 않고요. 아주 급한 사정이 아니면 1단계 비수술 치료, 먼저 이제 통증을 달래기 위해서 염증을 개선시키거나 운동을 통해서 재활이라든가 동작의 개선 이런 걸 먼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거 이제 보존적인 치료라 하거든요. 네. 내 몸을 보호하면서 기본적으로 통증을 줄여주는 거. 우리 흔하게 이제 소염제라든가 약물요법, 그다음에 물리치료, 그다음에 이제 통증 주사, 그다음에 이제 염증을 조금 더 강력하게 줄이기 위해서 경막의 신경성소 같은 염증 시술 네. 이런 계통이 이제 보존적인 단계라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모든 환자분들이 이런 치료에 반응이 있는 건 아니고 특정하게 소견 자체가 심하거나 손상이 상당히 진행할 가능성이 많으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2단계 치료를 합니다. 보통 이제 최소 침습을 통해서 근본적인 치료 노력을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척추 내시경 치료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미세 현미경 수술 같은 간단한 수술도 있을 수 있고요. 3단계로는 이런 방법보다는 관절 자체가 광범위하게 파괴가 됐을 때 하는 유압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또 질환별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다라고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허리가 좀 불편했는데 어떤 치료가 나에게 적합할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저희 김성철 원장님과 상담을 좀 미리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저희가 가장 좀 피하고 싶은 수술적인 치료법인데요. 이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수술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척추 질환 환자분 중에 통상적으로는 약물요법이라든가 비수술 치료 이런 보존적인 치료 효과를 보는 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가장 첫 번째 적응증은 마비와 관련된 증상입니다. 마비. 예, 이를테면 이제 척추관 안에는 신경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신경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 자체가 주변의 디스크라든가 협착으로 인해서 신경 자체를 손상을 일으킨다고 하면 네. 우리가 보통 하체에 해당되는 부분에 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 장애부터 발목이라든가 무릎 이런 근력 부분의 저하 같은 운동마비가 올 수가 있고 네. 특정한 부분의 감각장애도 올 수가 있습니다. 무섭네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후유증이 남거나 영구적인 장애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보존적인 치료보다는 적극적인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대신 이런 경우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통증에 대한 부분은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정도의 극심한 통증 또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 달여 이상 정도의 적극적인 보존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증상이 호전이 없어서 생활에 불편함이 심하시다고 하면 우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성철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통증을 넘어서 삶의 질까지 위협하는 허리 통증, 시원하게 해결하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허리나 또 엉덩이 통증, 하체 저림 등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병원에 가시기 전에 한번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미리 한번 상담 전화를 주셔서 김성철 원장님과 상담을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말자 열려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6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바닥에서 일어설 때 허리 통증이 심합니다 하셨고,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친다고 하셨어요. 아직 병원에 가시진 않은 것 같고 파스, 진통제 정도로 지금 이제 이런 통증을 조절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될까요, 원장님? 네. 증상만을 보면 지금 계단을 오르거나 바닥에 일어날 때 말하는 거는 주로 이제 허리가 좀 구부정한 자세거나 허리를 펴는 동작에 해당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허리 통증이 주로 심하게 온다 이런 거라든가 밤에 다리가 잘 쥐가 난다 뭐 이런 잠을 설칠 정도다 이 말씀은 신경 자극이 굉장히 심하게 있는 경우에 보통 우리가 근육경련 같은 게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협착증 자체로서 의심이 좀 되고 이런 경우에는 협착 정도에 따라서 서기에 이제 약물요법이라든가 염증 치료가 할 수가 있으면 네.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좀 해서 특정한 부분의 상태를 보고 조금 빠른 방법적으로 치료를 선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4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허리만 아팠는데 요즘 엉덩이와 허벅지까지 당기고 아프다고 하셨고 자세를 바꾸거나 오래 서 있으면 더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치료를 받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증상이라든가 평소 하시는 일, 그리고 연령대를 보면 아마도 오래 서 있는 시간도 많고 이제 짐을 나르거나 진열하는 이런 것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네. 40대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협착증이라든가 디스크 질환과 둘 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는 아마 디스크 질환 쪽으로 허리 통증이 좀 더 심하신 것 같긴 하고 네. 주로 그런 게 오래 반복적으로 되시다 보니 방사통이 같이 겹쳐 계신 것 같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활동을 위해서는 정밀한 체크 후에 우리 보통 통증 치료를 좀 진행하시면서 운동 관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좀 상담 꼼꼼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지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민과 궁금증까지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허리 이야기, 허리 통증 이야기를 저희가 쭉 나눠보고 있는데요. 수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허리는 수술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실제적으로 좀 환자분들을 만나시면. 물론 이제 예전에 이런 광학기구라든가 수술기구가 정밀하지 않거나 우리가 이제 내부적인 해부학적인 구성 요소를 정확히 알기 힘들 때는 사실은 수술적인 치료하고 오히려 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분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네. 물론 20년, 30년 전에 그런 분도 있긴 하지만 네. 요즘에는 사실 이제 마취 기술, 그다음에 적절한 생체 부분을 보존하며 쓸 수 있는 재료, 그다음에 좋은 기구, 광학기구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손상으로도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충분히 회복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수술 방법에 있어서 과거의 파괴적인 수술 방법 외에 요즘에는 최대한 내 몸을 보존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옛날처럼 고생하는 거 없이 안정적으로 회복하셔서 일상생활 영위하는데 어떤 경우는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일단 수술하는 방법들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예전처럼 뭐 크게 절개하지 않고 내시경 사용하는 방법들 많이 쓰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빼놓고는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근육 절개라든가 근육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협착이라든가 디스크 자체를 안정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입니다. 네. 이 방법은 보통 이게 구멍을 2개 뚫죠. 우리 보통 복강경이라든가 관절경이라든가 내시경을 이용한 많은 치료가 있는데 허리에서도 이게 구멍을 2개를 뚫어서 하나는 렌즈가 들어가는 내시경, 한쪽은 치료 기구, 2개의 구멍을 통해 가지고 적절히 내시경을 보면서 좁아져 있거나 터전 디스크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를 개선시켜서 신경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내시경 치료들로 이제 최근 들어서 수술적인 방법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예전처럼 절개를 크게 하고 수술했을 때와 지금 이제 구멍만 뚫어서 내시경으로 수술했을 때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네. 1차적으로는 상처만 생각하면 뭐 외관에 있어서 뭐 긴 상처가 있느냐 작은 상처냐 이런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내부에서는 절개 방법은 척추뼈를 전체를 노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육을 최대한 절개를 많이 하고 근육을 당겨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방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 침습 수술도 나와 있긴 하지만 그 방법도 어쨌든 근육 부분에 있어서 손상이라든가 절개가 일부분 이루어집니다. 대신에 이 방법들에 비해서 척추 내시경 치료는 치료 자체를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고령 환자분들이라든가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나 감염이 생겨서 다시 수술하고 염증 때문에 고생하면 어떻겠지 이런 걱정거리를 최대한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극히 낮은 감염률, 근육 손상을 최소로 하기 때문에 빠른 회복, 수술 후 통증을 빨리 줄일 수가 있고 네. 회복이 빠를수록 재활도 빨리 들어가서 일상생활에 복귀도 빨라지기 때문에 내시경 치료 갖는 장점은 충분할 걸로 보고 그다음에 크게 열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혈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